가을 폭염이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비로 마침내 무더위가 가실 전망인데요. 더위가 꺾이는 건 희소식이지만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거란 전망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추석 연휴도 무더운 날씨 속에 보냈고 오늘도 한때 강원 영동과 또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유례 없는 9월 날씨에 새로운 기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9월에 기록한 그 낮 최고 기온 1위 경신한 지역이 많은데요. 네네. 그만큼 늦더위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제 기상학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예. 그 이유를 그러면 지금 네. 이제 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할 시기인데 네.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계속된 이유 어떻게 네.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처서 매직이라는 처서되면 확실히 모기에 입도 삐뚤어질 정도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계속 여름이 지속이 되더니 또 백로가 지났거든요. 백로 이름 그대로 찬 이슬이 내린다는 때인데 한여름 밤. 과거 그 추석 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추석이 9월에 일찍 있기는 했는데 역시 또 9월 최근 오늘 또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 38도에 달하는 지역들이 남부에서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 자, 그 원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여러 통계 기록들이 올해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2018년이 가장 더웠고 1994년이 또 두 번째 더웠는데 올해 아마 여름철만 기온만 따져가지고 6, 7, 8 가장 또 더운 그 여름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는 이제 3위였고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일수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웠는데 이 원인이 우리나라 여름철 내내 한 약 12km 상층에 올라가면 티벳 고기압이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발달하는데 그 티벳 고기압 세력이 유난히 강했고 물러가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그게 안 물러가고 있거든요. 아직. 또 그 밑에 한 5km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기압이 그러니까 상하층 간에 고기압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하강기류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단열, 온도 상승 효과가 더해져서 원래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오기 때문에 더운 계절이면 틀림없는데 이러한 그런 기압 배치, 상하층 간에 우리나라가 열돔에 갇혀 있으면서 유난히 더운 여름이 됐고 지금까지 더운 이유는 그 구도가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덥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층에 그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게 어떤 사행을 해야 되는데 서에서 동쪽으로 조날하게 흐르면서 그 북쪽에서 지금쯤이면 내려와야 될 찬공기 남하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쪽은 우리나라 쪽은 열돔에 갇혀 있고 이 열돔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8월에는 일본으로 9월에는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원인들이 아직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올여름 저희가 더위의 원인에 대해서 참 많이 짚어봤는데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번 무더위, 글쎄 내일 이제 전국에 비가 쏟아지면서 마지막이 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름 내내 이제 비가 내리고 나서 오히려 더 습한 기운의 그 더위를 경험해서 과연 이번에는 비가 온 뒤에 완전히 더위가 꺾이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8월에 우리가 경험했던 더운 공기 안에서 내리는 그런 스콜성 비는 비가 내린 뒤에 오히려 더 습도가 높아서 더 후덥지근한 그런 그 더위를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자, 내일과 모레 구세주 같은 북쪽에서 그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공급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열대 공기들이 이제 찬 공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북쪽 찬 동해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강원도 영동 지방 또 따뜻한 공기가 처음 만나는 제주도 한라산과 지리산 부근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치 장마 때 그런 원인인데 장마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장마거든요. 예.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치 장마와 같다고 그래서 언론이 그걸 가을 장마라고 표현을 하던데 기상청에서는 장마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가기 전에 그걸 장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장마와 비슷한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 전선을 이루면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제 가을 장마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인으로 내일과 모레 많은 곳에서는 한 250mm가 넘는 그러면 7월 장마 때 내리는 그런 비 강수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차례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폭염에 시달리다가 반가운 비를 만나서 이제 고마운 비인데 예. 이게 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그 폭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모레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선선한 날씨를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선선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동안 워낙 그 열돔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식혀주는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선선하려면 낮 기온이 한 25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 비 때문에 공기가 분명히 식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낮 기온이 구름이 꽉 끼고 비가 내리니까 22도면 제법 선선한 그런 기온인데 낮 기온이 한 25, 6도 정도 되니까 요즘에 35, 6도 기록하다가 한 10도 정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우리가 몸에 느끼는 그런 체감상으로는 가을이 왔구나 확실히 느낄 텐데 그런데 역시 그 비가 내리면 그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활동하면 그런 약간의 더위는 느낄 텐데 완전한 더위는 아마 10월 초까지 올해가 유난히 늦기 때문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내일과 모레 그친 뒤에 일시 그런 원인 때문에 기온은 떨어지지만 다시 낮 기온이 26, 7도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이제 평년보다는 좀 더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평년보다 더 높은 기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또는 8월 더위처럼 그런 더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번에 그 정체전선상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건 크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제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좀 짧게만 짚어본다면. 네, 지금이 계절적으로 이제 수확기를 앞둔 계절이거든요. 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수구 점검, 배수로 점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논에서는 그 벼들이 익어가고 있을 텐데, 자 이런데 많은 비가 오면은 이제 물 잠겨서 그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로 물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고, 우리가 늘 여름철에 말하는 그런 지하 주차장에 그런 그 낙엽이나 비닐봉지가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준비들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역시 지하차도 지날 때, 자, 이런 때 각별한 폭우 시에 우리가 늘상 말했던 그런 주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집중호우에 대한 주의 사항들을 짚어봤고요. 자, 계절에 맞지 않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 겨울 계절의 길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하루의 평균 기온, 그러니까 24시간의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을 여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뭐 19.5도, 19.7도 하다가 20도를 넘는 날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20도를 넘고 이제 20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날, 그 첫날을 이제 여름의 기준으로 보고요. 겨울의 기준은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인 날을 겨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 5도에서 20도 사이를 봄, 또 이쪽 그 겨울 앞두고 있는 걸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상학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구분이었고요. 달력상으로는 석 달씩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3, 4, 5, 6, 7, 8, 9, 10, 11, 12, 1, 2를 이렇게 석 달간 나눴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뭐 1, 2년 사이가 아니고 한 2, 30년 전부터
지구온난화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확실히 봄이 빨라졌다. 자, 그거에 봄꽃이 피는 걸로 보면 알거든요. 네.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빨리 피기 시작해요. 봄이 빨리 기온이 높아지니까. 자, 그러다 못해서 이제 올해 이 여름을 보고 그동안은 여름이 확실히 길어졌다 말로만 하다가 기상청이 계절 그 기간을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바로 하지는 않고 이제 학계 검토 연구를 통해서 할 텐데 자, 이게 바뀌면 뭐냐? 모든 게 이제 막 바뀔 겁니다. 막 여름 방학의 길이, 학교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수반되는 만약 기상청이 계절을 그렇게 바꿔놓으면 분명히 국가적인 큰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많이 달라질 텐데 이제 그래서 지난 기상청이 조사했는데 최근 2012년도부터 2040년까지 약 38년간의 과거, 네. 1940년 이전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을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기준으로 5도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냐,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냐 이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과거에 1911년부터 40년까지의 그 2002년부터 38년간은 약 그 기준이 여름이 98일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륙성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길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아보신 분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기억은 겨울이 혹독하고 매우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이 원래 긴 그런 대륙성 기후가 특징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요즘에는 여름이 확실히 길어졌는데 그 통계로 따져 보니까 과거에 1940년 이전 과거의 여름은 98일이었는데 최근 그 여름의 기준은 127일, 네. 약 30일이 그 기준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이 6, 7, 8월 여름으로 보는 걸 아마 5월에 어느 뭐 예를 들면 5월 1일부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뭐 5월 15일부터라거나 9월 15일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까 뭐 여름이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4개월이 될 수 있고 그 앞뒤에 이제 봄이 2개월 반, 겨울이 2개월 반. 뭐 이런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변해 있고 올여름을 여름을 보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많이 변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이 지금 이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계절별 길이가 조정이 되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태풍으로 비상인데 14호 태풍 풀라산이 중국에 근접해 있는데. 버빙카가 이미 중국을 휘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쪽으로는 지금 태풍이 오질 않고 있고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호에 이어서 바로 거의 비슷한 코스로 그 14호 태풍이 지금 약하지만 약한 태풍입니다.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닌데 태풍은 그러나 태풍입니다. 그게 똑같이 상해부근으로 상륙해서 한 내일경이면 그 태풍의 일생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14호가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더운 그런 공기 때문에 비껴가는 그런 격인데 사실은 이 더위를 더위가 언제 끝나냐 할 때 효자 태풍이라도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태풍은 오지 못한 이유가 그런 건데요. 대신에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있죠.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을 그 태풍이 공급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원인에다가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더 그냥 불을 떼준 격이니까 그렇게 더운 그 추석을 보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더해서 제15호 태풍이죠. 쏠릭이 지금 베트남 다낭 북쪽에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상당히 좀 거리가 먼데 그렇습니다. 한반도에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15호 태풍은 지금 필리핀 동쪽에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또 방향을 지금 거기서 발생했지만 방향을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약 5.5km 상층 중층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국 대륙까지 확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그걸 뚫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15호 태풍은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태풍인데 자, 지금 계속해서 태풍은 연달아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비가 오고 난 뒤에 북쪽에서 이제 그동안 내려오지 못하던 한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중국까지 확장해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동쪽으로 이제 수축을 할 테고 네. 그렇게 되면 태풍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생기는 아직은 이제 15호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지만 이제 16호, 17호, 10월 초까지는 이제 그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의 추수기를 앞둔 우리나라의 영향을 이제 충분히 줄 가능성도 있군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뭐 16호, 17호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태풍은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이제 폭염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내일과 비로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으니까 태풍이 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태풍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